저는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에서 NFT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재정입니다. NFT의 기술적인 구조와 산업별 콘텐츠 동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NFT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가치가 뭘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육 심리학을 전공하는 카를 드웩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어떤 성장형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저는 그 부분에 되게 깊이 공감을 했는데 우리가 일정 나이가 되면 자신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고착화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NFT라는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사실 우리에게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새로움을 선사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재사회화할 수 있는 성장의 포인트를 가져다 주는 기회를 NFT가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 네. 여기서도 NFT 아트 경매를 또 진행해서 그쪽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술 분야에 NFT가 주는 어떤 가치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다고 좀 생각이 되실까요? 아티스트에게는 사실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가혹했어요. 수수료에 대한 불공정이라던가 거래 이력에 대한 불투명성들 이런 것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갈증이 깊었는데 이런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투명화되면서 아티스트들이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 또 갤러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거의 정말 10년 넘게 그들이 일하는 구조와 방식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또 예술 산업의 전반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객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수익이 창출되는 전시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조금 대중에 대한 어떤 예술이 하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고 퀄리티가 높지 않은 전시들이 계속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NFT 덕분에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정말 퀄리티 높은 좋은 작품을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선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훨씬 더 아티스트의 창작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죠. 유명 선수들 이제 네. NFT 카드 발행이 많은 성공을 거뒀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좀 해외 성공 사례랑 또 국내 유사 사례지만 좀 잘 안 된 사례가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지 좀 그 해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만큼 어린 친구들이 야외에서 스포츠를 더 이상 즐기지를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에서든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게 과연 현재도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업의 본질을 계속 스포츠로 가져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NBA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스포츠에 국한하지 않고 NBA 농구 선수들을 아예 스타로 탄발권을 시켜서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인스타그램을 훨씬 더 활성화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들 위주로 많이 올리면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냥 시선을 사로잡는 어떤 콘텐츠적인 것으로 승부를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는 예술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그렇고 이제는 게임이나 혹은 넷플릭스와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스포츠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갇히지 않고 조금 더 폭넓은 사고로 사회를 바라보고 업에 대한 본질을 한 번 더 깊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 NFT가 멤버십 제도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 멤버십과 현재 나온 NFT 멤버십, 것들 차이가 좀 뭐가 있을지. 멤버십은 사실 혜택을 기존엔 누리는 거였지만 이 NFT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NFT라는 기술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 거기에 대한 공감이 불러일으켜주면서 커뮤니티로까지 묶이면서 그들만의 어떤 결속감이 강하게 생기고 그들끼리 서로 소통을 할 때도 있어서도 그들만의 언어, 유행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거기에 나아가서 그들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를 보면 단순히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한 멤버십을 넘어서 그들만의 하나의 어떤 고착화된 이미지라던가 혹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멤버십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술가 분들도 어떻게 보면 NFT 시장에 뭔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허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개설하거나 NFT를 구매하는 거를 아예 하나의 그 사진처럼 캡처를 떠서 아주 상세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절차가 아무리 쉽다고 해도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친숙하게 쓸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두려움을 없애고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만약에 메타마스크 개설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은행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나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린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대중분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이쪽 산업으로 이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두려움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네. 네, 사람들이 보면은 잘 모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또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쪽에 또 그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또 이런 분들도 많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NFT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블록체인은 카테고리가 은행 업무를 하는 뭐 디파이와 같은 것들, 뭐 게임에서는 P2E, 또 뭐 메타버스, 또 뭐 커런시, NFT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개별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함께하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해야 될 분야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도 블록체인 위크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세션을 듣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앞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공부를 함께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